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만성염증에서 중요한 것, 청혈,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간을 깨끗하게 하는 청간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포도 껍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음식만큼이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염증, 만성염증 할 때 이 염증의 염이라는 글자가 불화가 두 개 붙은 불꽃 염자잖아요. 염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이 활활 타고 있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신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불이 잘 타고 또 전투가 이게 끝나면 잘 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은 전투를 벌일 때 제대로 타지도 못한 이물질 그리고 세균들이 불씨처럼 남아서 계속 미적지근하게 계속 여기저기서 자꾸만 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씨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고쳐야 될 만성염증을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성염증을 만드는 습관 첫 번째, 제 어깨 어떠세요? 갑자기 왜 펴는 거야? 다 지금 펴고 있는데 이 구부정한 어깨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한다든지 핸드폰에서 손 놓지 않은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로 보실 텐데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게 되면 목하고 허리도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 종일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 순환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눌려서 온 몸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배출되지 못한 그 염증 물질이 만성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셔서 시원하게 기지개도 이렇게 켜주시고요. 스트레칭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깨 펴는 그 동작, 뭐 배트맨 동작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이 있거든요. 그거 따라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림프절이 중점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는 주로 겨드랑이, 복부 그리고 우리 Y존이 있잖아요. 이쪽을 평소에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든지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으로 인한 내장 지방입니다. 바로 지금 내 뱃살을 한번 인정사정 없이 확 잡아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잡히는 게 없는지 몰라요. 확 잡았는데 여러분 이게 확 잡았을 때 어떻게 두께가 어느 정도 만져지십니까? 이게 바로 내 몸에 쌓인 내장지방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내장지방이 내 몸 안에 쌓이거나 또 혈액 속에 당과 지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내 몸은 지방세포를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구나 하고 잘못 인식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방세포가 이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하는 거죠.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이라든지 췌장의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고 대사질환의 위험성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에 더욱더 취약해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아디포카인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내 체형이 팔다리는 가는데 몸통만 불뚝한 굵은 거미형 체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내 몸속에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미형 체형이다 하시는 분들 좀 더 움직이시고 많이 걸으시고 매일 한 20-30분 정도는 좀 가벼운 운동 해주시는 거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한테도 부탁할 겁니다. 세 번째, 이 풀지 못하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이 코르티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르티졸은 원래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외부 자극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염증 유발 물질을 감소시켜서 우리 질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코르티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코르티졸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을 감지해야 되는 센서가 고장이 나버려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르티졸의 염증 제거 효과가 낮아지게 되고 면역 체계의 작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내시는 것이 정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요걸로 푸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요거 과도한 음주 역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습관, 여러분 예상되시죠? 제가 4번째 알려드릴 텐데 바로 과도한 음주도 만성염증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해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잖아요. 이 간이 가장 먼저 염증 유발 독소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해야 될 간에서 염증 유발 독소가 오히려 생성된다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음하시는 거, 요 공간이 이게 과음인가 모르겠어요. 요거는 홀짝홀짝이다. 지속적인 과음은 우리 간 기능의 어떤 저하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과음을 했다 한다면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양심적으로 간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독 타이밍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은 해독 타이밍 이런 거 없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또 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술자리에서 내가 유독 땡긴다 하는 거, 이거 뭔지 제가 힌트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만성 염증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바로 5번째, 이거 땡기는 거, 술자리에서 땡기는 게 뭘까요?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의 주성분 니코틴은 바깥에서 침입한 미생물을 공격하는 백혈구를 과도하게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혈구 기능이 잘 통제되지 않아서 만성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담배에 들어있는 타르 성분이 잇몸, 기관지에 직접 작용을 해서 표피세포를 파괴한다든지 또 만성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담배 연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고 혈액에 스며들어서 모든 세포 장기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흡연이 이렇게 호흡기 그리고 구강뿐만 아니라 대장의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머, 대장까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하루에 내가 1갑 이상 담배를 피워왔다 생각하신다는 분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일수록 궤양성 대장염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금연 계획 세워도 또 새해 계획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작심삼일로 이게 흐지부지 실패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려요. 마지막으로 6번째, 이거는 아마 의외다 생각하실 텐데, 왜 오늘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데 미세먼지 너무 심한 날 마스크 난 안 낄 거야 하시는 분들, 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 6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좀 호흡하는 횟수가 25,000번 이상이에요.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마시는 공기 양으로 치면 약 한 1만 리터 정도예요. 이것도 감이 안 와. 그렇다면은 생수병이 한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5,000병 정도를 내가 하루에 마시는 거거든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처럼 작은 입자의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게 코에서 걸러지면 좋은데 이 코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폐로 흡수가 돼서 혈관까지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을 만든다는 얘기죠. 미세먼지가 만든 만성염증 때문에 심이 여기 있지, 뇌혈관 발병 위험률도 증가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약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만 증가해도 60대 이상 노년층의 사망 위험률이 약 1.7%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은 미세한 정말 크기고 양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위험률을 크게 높인다는 게 아마 놀라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기 오염은 세계 주요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물 중독보다 더 높은
그 수치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바깥 외출 삼가하시고요. 출퇴근하실 때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쓰셔서 미세먼지의 흡입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차단 마스크 쓰는데 중요한 것도 어머니들 아깝다고 이거 바꿔서 앞뒤로 바꿔가면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저희 엄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마스크 아깝다고 해서 앞뒤로 재활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먼지를 더 마시는 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까우시더라도 반드시 버릴 때가 되면 버려주시는 거. 그리고 집에 귀가하시잖아요. 나갔다가 귀가하시면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청순차 마시는 것도 좋고, 또 청순차 마시고 남은 팩이 있으면 이걸 훈증으로 우리 폐 청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만드는 습관 6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사소한 습관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왜 우리 동전 한 푼 모이고 모여서 큰 부자 되는 것처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정말 모이고 모여서 내 몸에 만성염증의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습관은 한 몇 가지나 되세요? 저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많습니다. 요것도 있고 또 어깨도 말려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 세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잘 푸는 요거 말고 잘 풀 수 있는 저만의 소확행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확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